힘없고 어려운 할머니들 등에 빨대를 꽂고 거짓 선동과 가문이설로 자기 뱃속을 가득 채웠던 윤미향이 같은 인간이 생각하기엔 위안부와 일본은 수익이 굉장히 거저 생기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었겠죠. 이런 파렴치한 범죄자를 응원하는 인간들은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윤미향이 이심 공판 결과 얘기를 좀 해보고 그 커뮤니케이션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그 영상 마지막에 정리된 인사이트를 제가 제공을 하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미향이가 서울고법 형사부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1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원직 상실형입니다. 최강욱이랑 뭐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물론 아직 3심이 남았으니까 그 기대를 하고 있겠지만 윤미향이는 그 사건 개요를 다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정의기억연대, 정의연이라고 얘기하죠. 정의연이 모금한 위안부 할머니들의 후원금을 횡령해서 기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기 의혹도 겹치면서 2021년 6월에 민주당에서 제명됐죠. 근데 이 사건이 이렇게 오래 끌 사건이었을까요? 1심 재판까지 2년 5개월 걸렸습니다. 1심이 지난 2월에 열렸으니까 2년 5개월이 걸렸어요. 그리고 2심까지 7개월 걸렸습니다. 아주 간단한 횡령 사건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확인하고 처리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까지 2년 5개월 걸렸고 2심까지 거기서 또 플러스 7개월이 더 걸렸습니다. 그래서 9월에 이번 9월 20일 날 결과가 나왔죠. 2심 항소심 재판 결과 윤미향의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대부분이 무죄로 인정됐고 벌금형만 받았었는데 그러면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가. 이거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는 형량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질질 끌던 1심 재판이 열렸고 이때까지도 자기 잘못을 뭐 시인하거나 사과하거나 반성하는 그런 기미는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검찰의 표적수사라고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굉장히 의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위안부 할머니들의 항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고 자신을 음해하기 위해서 벌인 가짜 뉴스다 라고 폄훼까지 했습니다. 자신은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해서 일본과 싸운 의인이다 라고 계속 자기를 포장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자기의 어떤 그런 그 지지자들도 그런 식으로 윤미향이를 그렇게 키웠고 지난 2월에 열렸던 1심 재판 결과 다들 아시죠? 횡령한 금액 1718원만 유죄로 인정했어요. 재판부에서. 그러면서 그걸 인정해서 벌금 1500만 원이라는 벌금형을 때렸습니다. 혐의 대부분 무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말이 되지 않는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이때 지난 2월에 이 결론이 나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공분을 했습니다. 저부터도 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결론이다. 이건 누가 뒤에서 뭔가를 봐주지 않고선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이건 이미 나와 있는 결과만 봐도 증거들만 봐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결과다 라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웬걸 다른 행동을 보입니다. 이게 기소가 되면서 민주당에서 제명시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1심 결과가 나오니까 대부분 무죄로 판결, 일부 횡령 금액만 유죄로 인정해서 벌금형이 나오니까 앞다퉈서 윤미향이한테 사과를 하고 뭐 윤미향이를 옹호하는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합니다. 민주당 대표라는 이재명은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얼마나 억울했을까?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저조차 의심했으니 라며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원식이는 또 뭐라 그랬을까요? 전생애가 부정당하는 고통을 겪어왔을 윤 의원에게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당이 이제 윤 의원을 지켜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정춘숙은 마녀사냥식으로 희대의 파렴치범으로 한 사람을 몰아가던 소위 우리 사회의 여론 주도층들과 언론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김상희는 윤미향 의원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다. 오늘 이후 윤미향 의원에 대한 거짓에 기반한 악의적인 모욕을 멈춰주기 바란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양희원 형은 또 뭐라 그랬을까요? 검사와 언론의 마녀사냥의 결과다. 윤미향 의원님 고생 많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두관이는 윤미향 의원께 드리는 사과문이라고 해서 뭐라고 했냐면 윤미향이 아니라 검찰과 언론이 범죄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대다수 민주당 의원들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두려워 보수 언론의 윤미향 마녀사냥에 침묵할 때 부끄럽게도 저도 예외가 아니었다. 라고 했습니다. 참 눈물 나죠. 그리고 강민정이 또 뭐라 그랬냐. 그동안 온갖 곤경을 견디며 외롭게 싸워온 윤미향에게 미안하고 고마울 따름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윤미향이를 시대의 영웅인 양 옹호하던 민주당 의원들이 9월 20일 2심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까지 그 어떤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아요. 강민정이만 지 페이스북에다가 사법정의가 무너지는 현장을 윤미향 의원 옆에서 지켜봤다. 윤미향을 심판대에 세운 윤석열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습니다.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윤석열 사법부가 역사의 심판대에 설 거다. 이런 악담이 있습니까?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짓거리예요. 그죠? 어떻게 지들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따위 말을, 이런 막말을 합니까? 반대로 무죄가 나왔으면 와, 이건 사법 정의가 우뚝 섰다. 윤미향이는 잔다르크다. 뭐 이러면서 또 치켜 세웠겠죠. 그런데 이거를 무죄를 때릴 상황이 아니에요. 그 어떤 뭘 갖다 붙여도 왜 민주당에서는 지금 2심 결과가 의원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이 집행이 됐는데 왜 다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까요? 창피하지 않을까요? 저 같으면 말입니다. 1심 끝나고 이따위로들 말 같지 않은 소리 이렇게 했었으면 저 같으면 지금 쥐구멍이라도 찾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도 다들 여기다가 배지 하나씩 달고 에헴 하고 다니고 있죠. 윤미향은 2심 항소심 결과를 받아들고 반성과 사과는 없었습니다. 왜? 아니 주변에서 다들 나를 의인화했잖아.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도 나 지금 여기서 반성하고 사과하면 야 이거 모양 빠지는데 나 계속 한번 밀어봐. 의원 상실형을 선고받고서 한다는 말이 그래서 뭐라 그러냐. 정대협 30년 활동이 폄훼되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아니 이런 파렴치범이 뭘 잘했다고 지금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까? 누구랑 싸워요 지금? 참 뻔뻔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정의롭지 않은 것들이 늘 정의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민주적이지 않은 것들이 늘 민주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말끝마다 국민을 팔아요. 30년 동안 위원부 할머니들을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짓거리만 일삼던 인간이 무슨 정당성과 어떤 숭고한 그 의지가 있었을까요? 이건 굉장히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야. 나 일하지 않아도 별거 안 했는데도 나한테 돈이 막 생겨.
이건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야 라고 생각을 했겠죠. 무슨 정당성과 숭고한 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런 행태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도리어 자기의 30년 그 활동이 폄훼됐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자기가 뭐가 폄훼가 됐다는 건지 참 궁금합니다. 힘없고 어려운 할머니들 등에다 빨대 꽂고 거짓 선동과 가모니 소설로 자기 뱃속을 가득 채우고 지들끼리 몰려앉아 와인 마시고 일본 맥주 마시고 별짓 다 하고 깔깔깔깔 하던 것들이, 이런 윤미향이 같은 인간이 생각하기엔 위안부와 일본은 딱 하나예요. 수익이 거저 생기는 아주 좋은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시켜주네. 그 국회의원이 되고 나니까 또 세금으로 월급을 많이 줘요. 와, 이것처럼 짭짤한 수익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이런 짭짤한 수익 구조를 만들었다고 얼마나 좋아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뭐 윤미향이가 지금 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그건 다른 영상에서 또 더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 오늘은 요 2심 재판 결과 나온 거에만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런데 윤미향 입장에서는 지금 그 끝이 보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겠죠. 19일날 최가홍위를 봤잖아요. 그러면서 쟤 날라갔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대한민국엔 너무너무 좋게도 3심제도가 있어. 그러니까 계속 시간을 질질 끌 수 있어. 시간 끌기가 가능해. 이런 거를 이미 윤미향이도 알았겠죠. 뭐 그 정도 머린 돌아가는 인간일 테니까. 그래서 대법원에 다시 항소를 하겠답니다. 이건 뭐예요? 어떻게든 국회의원 임기를 채우고 국민 세금을 끝까지 빨아먹겠다는 심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그 2심 재판 결과, 그 다음에 윤미향의 어떤 그런 행보, 그리고 민주당의 뭐 여러 가지 그 말 같지 않은 행태,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이거를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사고 유형과 원인의 주체는 뭡니까? 파렴치 횡령 범죄, 그리고 윤미향입니다. 그럼 책임성과 심각성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매우 높아요. 이거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힘없고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을 꼬드겨서 빨대를 꽂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전략 실행의 어떤 시기적인 측면을 보면 윤미향이는 즉각적인 사과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파렴치 범죄 행위를 굉장히 대단히 정의로운 것으로 계속 포장을 했어요. 그러면 윤미향이가 했던 메시지 전략과 내용은 뭘까요? 시종일관 검찰의 표적 수사다 라고 주장을 해요. 자신이 대단히 의로운 일을 오랫동안 했는데 검찰이 말도 안 되는 걸로 자기를 수사를 했고 기소를 했고 지금 재판이 열려서 내가 이런 수모를 당하고 있다 라는 투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이걸 옆에서 막 박수치면서 맞다 라고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지 노출 매체와 전달 방법 측면에서 보면 뭐 인터뷰를 하고 방송과 언론 뭐 이런 데서 인터뷰를 했어요. 뭐 오늘도 했고, 그리고 김어준이 같은 친구의 유튜브에 나가서 막 변명을 해요. 나는 의인이야. 나는 이제까지 정말 정의롭게 살았어. 할머니들이 나 때문에 엄청 도움 많이 받았어. 근데 이제 와서 내가 나쁜 짓을 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는 죄가 없어. 다 봐, 1심. 1심에서 나 거의 무죄 나왔잖아. 내가 뭔가 이 숫자상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돈을 횡령한 게 돼버렸지만 그것도 사실은 아니야. 나는 횡령한 사실도 없어. 라고 나와갖고 그따위 말 같지 않은 소리를 계속 해댔습니다. 위기 촉발 주체로서의 책임성은 윤미향이가 전혀 인정하지는 않아요. 민주당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검찰과 정권의 탓으로 계속 돌려요. 그러면서 자신이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양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혹자는 이거 굉장히 역겹다. 역겨운 짓거리를 왜 계속 이렇게 하냐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윤미향의 이런 행태로 인해서 윤미향 자신은 물론 자신을 적극 응원하고 있는 민주당과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 모두에 대한 신뢰와 명성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나만 안 잡혀 들어가면 돼. 윤미향이는 지금 머릿속으로 그 생각이에요. 나만 안 잡혀 들어가면 돼. 나만 안 잡혀 들어가면 이 꿀 빨 수 있는 이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돌릴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위기 상황에서 하지 말아야 될 가장 나쁜 해결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떳떳해. 아니, 명약관학의 모든 죄상이 낱낱이 다 드러났는데 모든 사람들이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들은 이미 이 모든 죄악에 대해서 다들 알고 있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그런 적 없어. 나는 굉장히 의로워. 정의로워. 이러고 앉아있는 거 아무도 안 믿죠. 믿는 사람들 있겠네요. 자기를 물고 빨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계속 검찰의 강압적인 어떤 이런 검찰 폭거다 뭐 이러면서 또 떠들어대겠죠. 2심 판결 직후 기자들을 만나서 윤미향이가 뭐라 그랬냐. 사죄의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뭐라 그랬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그렇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상고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기로 했다.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 내 운동이 폄훼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여러분들, 이 윤미향이가 한 이 말, 기자들 앞에서 한 이 메시지가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어요. 그건 설득력이 없고 아주 가증스러운 거짓말입니다.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 어떤 무죄를 얘기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가 이제까지 30년 동안 운동을 했다? 그게 폄훼된다? 아니, 이제까지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를 이용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죠? 그래 놓고 이제 와서 사과나 반성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 윤미향이가 정말 올바른 지능을 가졌다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어떤 게 이 위기 상황에서 자신을 구하고 민주당을 구하고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까요? 위기를 촉발한 주체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로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용서가 될까 말까 해요. 용서가 안 되면, 사람들이 용서를 안 해주면 1000번, 10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이라도 사과하고 반성해야 돼요. 진정으로. 이런 말 같지 않은 변을 늘어놓을 게 아니고. 오늘도 아주 화가 나는 하루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사법부가 이제는 정신을 차려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니까 다행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게 누구가 됐건 간에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건 그 어떤 인간이라도 잘못을 저질렀으면 정당한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이 올바른 사회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